번째 발제자를 해줄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학교 정재영 교수님께서 미래교회에서 에듀테크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에듀테크의 발전 방향. 우리 송기석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주제를 주셔가지고 바로 준비하라고 하셔서 제가 급하게 좀 준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준비했는데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제 생각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아까 좀 전에 박남기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 홍우정 교수님 손도 흔들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미래 인재상이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대 사회에서 우리 산업화 사회 인재상과 미래 사회의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어서 여기에 맞는 학습혁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맞춤형 학습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지능정보기술이 AI와 ICBM 등등등 AR, VR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랑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시대에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는 결국 winner takes all society가 올 거다라는 승자 독식 사회의 우려가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정책, Education for All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 고령 사회가 심화되면서 지역사회 평생학습기에 어떤 새로운 라이프롱 러닝의 저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측면이고 지역사회 교육의 역할 이번에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의 문제라던가 또 경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학교와 커뮤니티의 어떤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받는 차원을 사실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춤형 학습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기존의 학교의 교육 방식이 수업이 강의식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표를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방법을 쓰던 이 방식에서 소그룹의 집단 활동을 많이 썼는데 나아가서 개인화로 같은 목적이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개별화로 목표 자체를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상 기존의 근대식 학교 모형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지금 ITS 등의 온라인 체제를 활용하면 가능해질 수 있는 정말 개인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말씀은 AI 시대에 제가 저희 동료 교수님하고 같이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곧 나올 텐데 AI in Education이라는 책을 제가 좀 번역을 했어요. 내용이 이제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번역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미래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사실 이제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 홍우조 교수님한테 혼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제가 말을 좀 해보면 교육과정이 그동안에 가르쳤던 근대식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좀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교사학습의 측면을 하우의 질문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공유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왓의 측면에서 본다면 AI 시대에 가르쳐야 할 내용, 그동안 우리가 핵심 역량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핵심 역량이 뭔가 빠져있다, 알맹이가 빠져있다라고 이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역량이 어떻게 해서 길러질 것이냐는 외부의 경험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코어 컨텐츠 날리지 또는 컨셉추얼 날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적인 지식 내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역량과 연결되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시험 봐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 네팔의 수도는 어디냐? 네팔의 수도가 어디죠? 그 선생님 어디죠? 카트만두죠. 이걸 외워야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갔었는데 이런 식의 지식 암기는 이제 필요 없지 않겠는가 미래 사회에. 그래서 수도의 어떤 역사와 의미,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컨셉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을 적용해 가는 것. 어느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는 이제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제가 볼 때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동안의 교육과정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이 게임을 하듯이 보드게임의 이제 유명한 보드게임이죠. 그래서 이 젠가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빼내야 된다는 거지. 불필요한 것들을 좀 덜어내주는 게 교육과정에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교과별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송기석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에듀테크를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AIED라고 표현하는 AI in Education을 줄여서 이걸로 해도 될 AIED라고 줄 하고 모르겠구나. 내 말 듣지 에듀테크라고 말할 때 이걸로 해야 같이 보는 건데. 네네 다른 분이 아마 소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에듀텍의 발달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 ITS는 학생을 위한 것이고 이것에 이제 경도되신 분들은 학교도 필요 없어진다. ITS만 있으면 다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화 기반의 학습 시스템은 여기 결합이 가능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실험 실습의 경험도 다 환경도 AR, VR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 또 피드백이나 평가, 특히 서술형 평가까지도 가능한 여기에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 최지하 교수님이 하시는 아이템 제너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AI가 만들고 채점도 AI가 하는 이런 것들의 내용을 할 때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AI 교육의 윤리적 문제인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은 무조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경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딜 향해서 누가든 모두가 다 그야말로 주입식 교육으로 될 가능성이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이제 AI 교육의 윤리적 문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S만으로의 한계를 우리가 에듀테크에서는 ITS 플러스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ITS를 활용하되 학생이 ITS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ITS를 활용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식 수업의 한계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보셨던 블룸의 텍사노미 학습 분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습의 수준이 Remember, Understand,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교실에서는 Remember와 Understand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마저도 애들이 다 학습이 못하는 그래서 100점에서부터 뭐 아래 하위 점수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까지 가는 거는 사실 엄두도 내기 어렵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를 현재 교사의 싱귤레러티 기계와 인간이 다른 지점을 우리가 싱귤레러티라고 표현하는데 근대시각교는 여기에 교사의 역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싱귤레러티가 이렇다면 이 내용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ITS가 충분히 이 내용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걸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까지는 ITS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학교 교육이 저는
무의미해지고 불필요해진다라는 논의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ITS의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창의적 학습으로의 전환, 싱귤러리티를 여기서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온라인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기제를 ITS를 활용하고 플러스로 창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게 적용해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교실 수업이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요건 교실에서 일부 확인만 하고 이 부분에 교실 수업에 질문들이 활용돼야 된다라는 게 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여러 통로로 얘기해왔던 플립 러닝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0분 시간을 다 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의 과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교육부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와이파이를 만들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중요하고, 거기에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자기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Bring Your Own Device라는 BYOD가 구현될 필요가 있겠고, 아까 강남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격차가 없도록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다 지원해 줘야 될 역할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은 ITS 등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 커리큘럼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실제 수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수업 모형까지 이게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프로그램의 측면이라고 본다면, 핵심은 바로 휴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전문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 미래 교육에 맞추어서 변화할 것인가. 지금 어쩌다 온라인 교육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마인드를 오픈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쪽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준비한 걸 박남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침팬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측은 못해요. 예측은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미래 교육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것을 바로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다음에 연구원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대학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